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신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하면,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당연히 저번에 말씀드린 신들의 이야기죠, 신들의 이야기. 근데 그 신화는 우리가 미스라고 하잖아요, 신화. 물론 신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신화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이 세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 맞는 설명을 할까요? 틀린 설명을 할까요? 틀린 설명. 이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 알려드릴게요. 왜 비가 내리느냐? 예를 들어서 왜 비가 내리느냐? 뭐라고 그래요? 뭐 무슨 땅에 있는 뭐죠? 뭐 이게 햇빛에 올라가가지고 뭐 햇빛에 비춰가 주중기가 그렇게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제우스가 그냥 내려준다. 예를 들어 신이 그다음에 왜 지진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이 말이 돼요, 여러분?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뭐 이런 거고 하여튼 있잖아요. 뭐 왜 은하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나오잖아. 헤라클레스가 막 그렇죠? 알죠? 예.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밀크웨이. 예. 예, 그렇죠. 밀키웨이잖아요. 밀키웨이. 은하수 갤럭시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 틀린 설명. 그러면 왜 그러냐? 오늘날의 과학이 하던 일을 과거에는 신화가 한 거예요. 오늘날은 다 과학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뭐 근데 과거에는 신화가 해. 그래서 과학이 하던 일들을 이제 신화가 다 한다는. 그러니까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의미들의 맥락들을 따져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게 되게 재밌죠. 하여튼 신화는 그런 이 세계에 대해서 그 잘못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이것도 제가 장영실 이야기했나? 오늘 보세요. 장영실의 이제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원 수업을 공부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봐요. 장영실이 뭘 만들었어요? 일단 치구기는 알죠? 치구기. 네. 장영실이 치구기를 만든 것이 자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왜 이게 위대한 일일까요? 이게 치구기라고 해봤자 요즘 말은 분유깡통이야. 맞죠? 분유깡통 같은 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맞잖아요. 비양을 예를 이거 분유깡통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럼 장영실 이전에 이런 거 못 만들었을까요? 장영실 이전에 이게 무슨 뭐라고? 왜 장영실이 치구기를 만든 게 이거 되게 알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아시고 가도 오신 보람 있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문화 교양학과 하시니까. 아니 농사를 짓던 저기 때는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계절별로. 그거를 잘 해야지 농사를 잘 지으니까 그 농사와 관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니 그 틀리진 않았는데 조금 네, 뭐냐면 알려드릴게. 뭐냐면 방송에 대해 설명드릴게. 과거 이 이거 되게 들으시면 진짜 흥미있는. 장영실 이전에는 감히 인간이 이게 비가 오는 건 신의 영역이죠. 신이 화가 나서 비가 나 노에서 비가 나고 신의 영역이야. 감히 신의 영역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이런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영실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못 만들었겠냐고요. 만들 수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 장영실의 위대한 점은 신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영실 이전에는 이런 것 자체를 인간이 감히 뭐 생각이 할 수 있었겠지만 감히 영어로 dare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이 장영실이 그러니까 신의 영역을 과학 영역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건 뭐 참고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민담 폭테이라고 했잖아요. 민담. 이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야 민담 아까 설명했어요. 뭐 위주라고 했죠? 재미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 재미. 아까 흥미가 재미잖아요. 재미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예요. 요게 민담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했죠. 비극적인 이야기. 전설은 물론 희극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이 전설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서양 문화는 여러분 서양 문화를 이루는 두 가지 기둥이 뭐냐? 서양 문화는 두 가지 기둥이 뭐예요? 이건 알죠? 서양 문화의 두 가지 기둥. 그리스도교, 기독교. 플러스 뭐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맞나요? 그러니까 서양을 공부를 하려면 기독교, 그리스도가 기독교 아닙니까? 이 기독교하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유럽에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나요? 유럽 그러니까 여행해 보시면. 요즘에 그 상품명도 다 신화에 대한 그 이름을 따와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서양 자체가 서양 문학을 이해하는 두 가지가 기독교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모르면 상당히 어렵죠. 그런 것들도 하여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전에 그 신화의 세계 뭐 이렇게 책이 있으면 그 책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보시면 어디 가서 어디 갔는지 책을 찾아보니까 없어. 다 갖다 버렸지. 없으시면 뭐 하나 사셔야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빌려달라 그랬는데 안 가지고. 난 다 누구 줬어. 그러니까 빌려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나는 신화의 세계가. 난 다 그 다음에 할 때 막 다 줬어. 빌려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죠. 철학 보고 뭐 그것도 빌려달라 그랬어요. 다시는 안 봐요. 도도 안 봐. 아니 요거 하면서 한번 보고 싶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했고요. 자,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뭔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 화이트헤드 이야기했죠? 네? 저번 시간 안 오셨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화이트헤드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서양 철학은 다 잊어보셨네. 필기 안 했어요? 플라톤의 철학에 이거 안 했었나? 네, 안 했어요. 안 했어. 해석이다. 플라톤의 철학이 각주를 단 것에 불과하다. 안 했으면 써놓으세요.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서양 철학은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를 단 것에 불과하다.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막 떠들어봤자 분석 철학 뭐 해겔이 어쩌고 뭐 로크가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틀은 다 만들어놨어. 플라톤의 철학의 각주. 이 정말 플라톤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화이트헤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문학의 거장인 이건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 레몽 로크라는 사람, 레몽 크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몽 크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저는 이 말 너무나 멋있더라고. 일리어스거나 오디세이아다.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리어스 오디세이 읽으라는 소리. 일리어스 또는 오디세이아래요. 대단하죠. 진짜 그리스 신화가 진짜 방대한 것 같아요. 엄청 방대하죠.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일리아스는 일리오스라는 도시에서의 이야기에 맞죠. 오디세이아는 이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리아스는 뭐라고 써요?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 트로이 전쟁의 위대한 영웅인 이 아킬레우스가 활약하잖아요. 그런 걸 다룬 전쟁 이야기가 일리아스예요. 트로이 전쟁의 위대한 영웅인 아킬레우스의 활약을 다룬 전쟁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냐? 트로이 전쟁 후에 영웅 오디세우스의 몇 년간이에요? 10년간에 걸친 귀양 모험담이에요. 귀양 모험담. 이렇게 딱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맞죠? 그 간단한 말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철학책 보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면 500페이지야. 뭐 내용도 없는데. 그렇죠? 난 읽어도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저도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 책에는 24권으로 나눠지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1권에서 4권이 그 아들 텔레마코스 이야기 맞죠? 텔레마코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책에 보면 그 다음에 5권에서 12권은 뭐예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기양 이야기라고 그랬죠. 방랑과 기양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권에서 24권은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처단하고 페넬로페, 아내가 페넬로페잖아요. 페넬로페와 재결합하는데요. 그렇죠? 그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했었죠.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는 3가지가 있는데, 이거 안 했나? 했어.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그럼 이 작품을 독일어로 뭐라고 그랬어? 독일어로. 이 교양 소설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거 안 썼나? 교양 소설. 교양 소설. 빌덩스로먼 이거 안 했나요?
이걸 빌덩스 로먼이라고 했어요. 네, 했어요. 네. 했어도 뭐 잊어버리니까 했어요. 빌덩스 로먼. 빌덩스 로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덩스 로먼. 그러니까 이게 뭐 했어도 한 달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야 곤드레밥 먹으러 가자는데 곤드레밥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드래곤밥 먹으러 진짜 그랬대요. 내가 이번에 성수동을 수성계. 예, 그러니까. 아, 거꾸로 얘기하고. 그 제가 그 이야기 있죠. 그 택시를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뭐죠?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랬지. 전설의 고향. 예술의 전당이다 내려다 줬다는 거 어떻게 아니야. 알았냐? 예술의 전당을 생각을 못 해갖고 전설의 고향을 가자고 그랬대. 연관이 안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러게. 진짜 이거 싫어. 하여튼 뭐 그 말고도 많은데 어쨌든 첫 번째 이런 걸 이제 빌덩스 로먼이라고 해요. 뭐 알아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빌덩스 로먼. 그러니까 성장 소설. 이거 성장 소설이잖아. 여러분이 이제 어떤 데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딱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빌덩스 로먼 이런 말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젊은이의 성장담 이러면 빌덩스 로먼이 되겠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네 권 정도가 이제 그 성장담이고 두 번째는 뱃사람의 모험 이야기예요. 맞죠? 이게 뱃사람들 나오잖아요. 뱃사람 모험 이야기. 그다음 세 번째는 집 떠난 위에 귀향, 돌아오는 걸 귀향이라고 하잖아요. 집 떠난 위에 귀향이 나옵니다. 귀향.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고향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설명 좀 할게요. 뭐냐면 이 지금 뭐죠?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아주 좋은 명대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이 호메로스는 뭐 설이 되게 많은데 장님에 대한 설이 지배적이에요. 들으셨어요? 모르셨어요? 호메로스가 장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네. 이야기도 해야겠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가 영어로 쓰라고 그랬더니 even a monkey falls from을 줄이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even homer가 나와요. 이게 좀 재밌어요. even homer 뭐라고 그랬어요? sometimes knows. 그러면 호머도 가끔 존다가 아니에요. 이게 졸다는 뜻이지만 호머도 가끔 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호머조차도 가끔은 졸면서 쓰는 것과 같은 졸작이 있다. 여러분 봐요. 그 이호석이 메밀꽃 필 무렵을 썼죠. 되게 멋있죠. 네. 막 시적 수필의 경지다. 근데 이호석의 초기 작품이 노령근해. 노령이 러시아 영토거든요. 러시아 영토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건데 이거 읽어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기회 되면. 과연 이게 이호석이 쓴 거 맞아? 어머니 아세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호석의 작품치고는 졸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머조차도 가끔은 졸면서 쓰는 거. 이 호머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만 쓰진 않았잖아요. 여러 다른 작품들 썼는데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유명하니까 이게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노래 가수들 보면 뭐 노래 막 100곡 불러도 한 2곡밖에 안 뜨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호머 저는 이게 참 멋있는 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해서 이 영어권에서는 호머를 등장시킨다는 거. 몽키를 등장 안 시키잖아요. 훨씬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분 호머를 sometimes knows. 호머 같은 대작가도 가끔은 졸면서 쓰는 것과 같은 졸작.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와, 또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하여튼 자, 그래서 명대사로 가자. 이 책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걸 다 책을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책은 여러분 읽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책에 막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해가시죠? 명대사가 뭐 있어요? 뭐라고? 나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첫 번째는 이제 이 명대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데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정말 내가 태어난 집도 되지만 이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맞죠? 틀려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 안 했나? 무덤이라는 게 네, 어머니의 이 자궁. 자궁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임산부의 만삭의 배. 이게 진짜로 이거 만삭의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화장을 해서 뭐 그렇지 그럼 않지만. 무덤으로 가는 그런 것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죽는다는 의미가 이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머니의 그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삭의 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뭐 궁경할 경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궁경할 경자도 이렇게 막 쓸 때 이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놀랄 경자인데 이건 빼고 왜 궁경할 경자를 이렇게 쓰냐면 요약 좀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관으로 싸죠. 네. 관으로 싸잖아요. 네. 자 여기 무덤에다 하면 풀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잘하죠. 이 풀초자죠. 자 풀들이 자라면 이게 높이란 뜻이거든요. 요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초하는 거예요, 벌초. 이 무덤을 이렇게 벌초를 한단 말이에요, 벌초. 그런 의미에서 공경할 경자가 나온 거예요. 한자 재밌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맥락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원으로 우리가 흙에서 뭐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그렇죠. 이게 꼭 집이 단지 홈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고향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또는 원시 뭐 회귀라든가 이런 걸 중시하는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오디세이아라고도 하고 그 귀향이 가장 그 뭡니까 귀향은 리턴이요. 영어로 리턴이라고 리턴 맞죠? 리턴 이 단어 쉽잖아요. 돌아가는 거 리턴 투 홈이죠. 자,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말고 이 말이 여기지 말고 명예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썼지만 명예롭게 죽음을 너를 막 이렇게 죽이겠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정주 뭡니까 위대한 작가지만 오장 마스이송가 뭐 이렇게 했지만 워낙 위대한 작가니까 칼을 들이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꼭 이 오디세이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볼 거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과연 나는 그거에 무슨 아시겠죠? 유관순 뭐 누나나 뭐 이런 분들 봐보세요. 참 쉽지 않죠. 특히 뭐 독립 이육사 윤동주 뭐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명예롭게 산다는 게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산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세 번째는 불행한 사람일수록 운명을 탓한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운명 안 탓하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저 사람 탓. 네.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 이제 이런 게 공부인 거예요. 자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네 글자로 이야기해 보세요. 네 글자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힌트. 두 글자를 알려줘요. 두 글자. 무슨 이름? 네. 이거 아시면 상당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한자로 써보세요. 기소 이론. 기소 이론? 기인 이론. 기인 이론이에요. 기인. 기인. 이게 원인 인자거든요. 원인 인자. 원인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귀인 이론이라고 해요. 귀인 이론.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린다고. 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인을 여러분 왜 제가 한자 우리말로 쓰냐면 귀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남산에서 귀인을 만난다 이것만 알죠. 네, 귀한 사람.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귀인 근원을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거. 그걸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정말 돈을 잘 벌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남 탓 안 하죠. 내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지 않아요? 나는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 돈 벌 노력을 안 한 거지. 그렇죠. 투자를 안 한 거지. 불행한 사람일수록 운명을 탓한다.
그러니까 나도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 부자였으면 나도 부자 같은. 나도 그렇지 그런 게 그게 귀인 이론이라니까. 그런 이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해. 나이 들어갈수록 안 하게 우리 엄마가 되더라고. 유산을 많이 줬으면 나도 부자였을 텐데. 우리 엄마도 그랬었고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나이 어렸을 때는 탓을 많이 했지. 그치. 사랑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지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제 러브잖아요, 러브. 그리고 사랑은 제가 여러 번 얘기 한자로 뭐라고 했어요? 한자로 사량이라고 그랬죠. 안 했나? 사랑의 한자가요. 사랑이 한자에서 난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그래서 제가 사량도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예전에 했어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영에 가면 사량도 섬은 알아요? 사량도 가봤어요. 네, 그 가보셨죠. 그러니까 사량도의 사량이 이런 뜻이라고. 이 사량도가 이런 뜻인지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할 때 사량도가 사랑도네 그럼. 그렇죠. 아니 거기 사량도 네. 사방이 막 저거 바다고 산 올라가는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사량도는 안 가봤는데 아니, 사량도라는 섬이 가보셨으면 맞겠죠. 네. 그게 사량이라는 말이 사랑이 옛날 말이 한자 표현이라고. 사량.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고 이 양자는 헤아리기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게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생각하고 헤아린다. 뭐라고 할까?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렇게 그런 시도 있잖아요.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예전에 원태현 시인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그거보다 그 사람 정말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헤아려주는 거. 예. 멋지지 않나요? 희생. 그렇죠. 희생이죠. 희생 그런 거. 희생도 되겠죠. 사람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잖아요. 너는 가끔 나를 생각하지만 나는 가끔은 잠깐을 빼고 너만 생각한다 그랬나? 뭐 그런 말도 그런 있죠. 비슷한 말을 하여튼, 어디서 들은 것 그런 같아. 여러 가지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옥봉의 한시 그 이야기 안 했나 이옥봉의 한시 전에 한번 설명드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옥봉 시인이 한시를 쓸 때 이옥봉이 몽혼이 있어요. 몽혼 꿈속의 영혼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어떻게 되냐면 근래 안부 문여하 요즘 당신의 안부가 어떻습니까? 근래 안부 문여하가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옥봉이라는 여인이 이옥봉은 뭐랄까요 그 서녀 출신이에요. 서녀. 그래서 첩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 첩으로 들어가는데 그 한문을 되게 잘 썼는데 어떻게 죽냐면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죽은 게 아니라 책을 돌돌 온몸에다 말아가지고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죽어요. 돌멩이 막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안 뜨게.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는 들어봤죠? 네. 우리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가 그렇게 죽어요. 아셨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 작가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똑똑한 사람은 골치 아파. 하여튼 그래서 죽어요. 근래 안부군요. 근래 당신의 안부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월도 사창 첩한다. 달이 이 사창이라는 말이 요즘 나쁜 이게 비단이 있는 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사창가 이런 말 나쁜 의미로 쓰지만 사창이란 말은 나쁜 뜻이 아니라고. 비단이 있는 창. 달이 비단이 있는 창에 비치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영향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이 기가 막힌데 뭐냐면 약사 몽훈 행류죠. 문전 성로 반성사. 제가 한자를 쓸 줄 아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한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만약에 이 약사가 만약에 만약 꿈속의 영혼에게 발자국이 있다면 여러분 꿈속에 영혼은 발자국이 없는 거 아세요? 네, 영혼은 발자국이 없어. 만약에 꿈속의 영혼에 발자국이 있다면 보세요. 이 시가 얼마나 멋진 시인가 봐요. 그대 문 앞에 문전이랑 그대 문 앞에 성로는 돌길이에요. 돌길. 그대 문 앞 돌길이 이건 제가 한자로 쓸게요. 반성사. 반성사예요. 반쯤은 성이잖아. 성 모래가 됐을 거다. 그러니까 모래가 그렇게 달아 없어. 예, 그러니까 반쯤은 이게 모래가 됐을 것이다. 모래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꿈에 봐요. 이게 왜 멋있냐면 꿈에 영혼은 발자국이 없잖아. 영혼의 발자국이 없는데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꿈에 안 나타난대요. 어설프게 사랑을 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네, 네, 진짜. 어머 그래요? 네, 진짜로. 내가 정말 사랑하면 안 나타난대. 또 생각을 반대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진짜로. 어설프게 사랑이 나타나. 어쨌든 그러니까 나타나다고 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나. 내가 꿈속에 영혼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 앞 내가 그대를 너무 좋아해서 찾아가서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됐대. 완전 뻥이죠. 근데 멋있어요, 안 멋있어? 멋있네요. 근데 여기 봐요. 사랑합니다란 말이 한마디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사랑한다는 말 써. 포함했어. 이게 진짜 그게 멋있는 문학이야. 거예요. 어떻게 돌길이 모래가 되도록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뻥이지. 그만큼 생각을 그만큼 당신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니 뭐 하늘에 별 따주고 뭐 달 따주고 뻥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똑같죠. 그러니까 그대 다 사기꾼이구만. 아니 원래 다 문화가 사기죠. 저거는 사기 아니에요. 글쓴 사람들이 대단해. 아니 표현이 보세요. 만약 꿈속에 영혼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아, 난 이거 그저 뿅 갔어요. 노래가. 야, 시를 이렇게 쓰는구나.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글을.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표현을 하기는 게 한자가 되게 한자를 알면 좋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몇 개 더 하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항구도 없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네 번째 뭐 하여튼 몇 번째는 모르겠어 보세요. 항구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이 항구라고 하는 건 이제 목표는 항구다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항구라고 하는 건 목표점. 내가 출발해서 뭐 가야 되는 목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내가 갖지 않으면 희망이 정말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이기고 뭐 나가야 된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려면 그 영화 중에 희면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가 있어요? 네,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탐험대들의 이야기, 탐험대들의 이야기인데 요 탐험대들이 이제 그 조난을 당해가지고 다 뭐라고 할까요? 그 그러니까 사라진다기보다 막 죽게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명만 살아남아요. 마지막에 한 명만 시면인데 제가 이거 영어 제목은 이제 좀 더 찾아드릴게요. 하여튼 시면이란 뜻이에요. 어비스였나? 그러니까 그 영화인데 결국은 이 한 명이 어떻게 살아남냐면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의 시 중에 노스부가 아니구나. 쿠블라이 칸이 있어. 쿠빌라이 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이 사람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이 콜리지가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작가냐면 자, 이 당시가 19세기란 말이에요. 시를 쓰려고 마약을 복용해. 요즘 같으면 마약 복용하면 바로 깜빵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괜찮았어. 아 진짜 이거 저는 영문학 공부할 때 정말 재밌었던 게 이걸 악맛이라고 그래. 악맛이. 나중에 쿠빌라이 칸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마약 복용하고 쓴 시라니까. 옛날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시를 쓰려고 어떻게 했냐면 마약을 복용해놓고 머리맡에 펜하고 연필을 딱 놔놓고 진짜 마약을 복용하고 자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걸려가지고 감옥 갔는데 이 당시니까 몰랐겠지. 이제 마약을 딱 복용하고 자면 막 이상하게 뭐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로 깨가지고 실었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가 그 뭡니까? 악맛이라고 그래. 악맛이. 그러니까 공부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웬만한 거 다 공부했어요, 이런 거. 근데 하여튼 이 악마시를 썼는데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이 영화 제가 희면이란 뜻인데 갑자기 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건 좀 이따 찾아드릴게.
그 조난을 당해서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보면 정말 희망이. 그래서 마지막에 혼자 살아남는 이야기라니까. 이 작품 나중에 여기 한번 여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올려드릴게. 지난번에 영화도 보고 우리 감동받았어. 지난번 뭐 봤죠? 인생? 인생. 아, 그 인생은 정말 아들 남편 다 같이 봤어. 그 명작이죠. 인생. 아, 그 인생은 활착이라고 원래 활착이라고 하는데 장혜모 감독의 인생 멋지죠. 진짜 재밌게. 하여튼. 자,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더. 현명한 자는 행동보다 말로 싸운다. 현명한 자는 행동보다 말로 싸운다. 우리는 그냥 막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막 부딪히고 육체적으로 부딪히고 근데 말로 이렇게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말이 안 되니까 이 행동이 먼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통솔이라는 그렇지 거잖아. 주먹이 앞에 나가지 행동이라는 게뭐 주먹 이런 거 주먹질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현명한 자는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다 써놨어요.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삼국지를 보는데 보니까 다 이렇게 욕말 다 말로 있다니까. 음. 그래서 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바꾼다? 없지만 운명을 바꿀 수 없잖아.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뭐를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뭘 바꿀? 밑에 거 뭐예요?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뭐를 바꿀 수 있을 그 거 아니에요? 운명을 대하는 자세를 바꿀 수 있어요. 아, 자세를. 운명을 당연히 운명을 바꿀 수 없죠. 대하는 자세는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아, 멋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 봐봐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소학교 나와가지고 뭐 진짜 소 팔고 뭐 쌀 판 돈인가 그거 네. 들고 올라가가지고 맞잖아요. 네. 완전히 그렇게 따져서 그냥 소작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맞잖아요. 근데 완전히 뭐 대일가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대명사를 응. 우리 아들한테 보내면 와 엄마 이렇게 그렇죠. 대단한 멋지죠. 나 가끔 이렇게 보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쓰세요. 이건 모든- 진짜 멋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운명에 대한 자세는 바꿀 수 모든 있다. 것은 멋지네.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죠. 정말 안 됐다. 여기서 끝났어. 나는 못할 거야라고 하고 끝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공한다는 것은 넘어져서 실패한다는 건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데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라 맞아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인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넘어졌으니까 나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명대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3,000년 전의 사람들이 뭐 생각이 별거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네.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생각이 별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노자 이야기 했잖아요. 노자. 네. 노자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 이야기를 한자로 좀 써드릴게요. 제가 했어도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원래 공부는 복습이니까. 이건 좀 한자로 써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글자. 약경, 용진약경, 총진약경? 총진약경. 뭐 아니에요? 진이 아니고 네. 총욕약경. 총욕약경. 아, 욕은 무슨 욕자예요? 욕될 욕자. 욕자. 총욕약경. 진짜 별진자는 이거 여기까지만 쓰면 별진이고 네네. 이게 있잖아요. 집에 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용이 한 마리가 있어. 네. 그러면 엄청나게 총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총애하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애를 입을 때나 욕됨을 당할 때나 항상 놀란 듯이 행동하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이 봐요. 자, 내가 설명드릴게. 사람들이 욕된다는 건 유배를 당해. 내가 유배를 갔어. 유배를 가면 놀란 듯이 행동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유배를 가면 나를 아, 언제 그치. 죽일지 몰라.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살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네. 아니 맞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은총을 입었어. 내가 왕의 막 오른팔이야. 예를 들어서 언제 왕의 오른팔이야. 그래도 아니 그러면 막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면
막 목에다 기부스하고 다녀야 한다. 네, 그러죠. 그죠? 노자가 3,000년 전에 한 이야기.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욕됨을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 욕됨을 당할 때는 놀란 듯이 행동해. 내가. 근데 내가 막 은총을 입어. 내가 막 잘 나가. 그럴 때는 막 겸손하지도 않아. 막 그죠? 교만해지고 막 너 이런 거 있어 하고 막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총욕 약경이라는 말이 노자에 나오는 말이라니까. 이 하나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고 제가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대기만성이 큰 그릇이 사람들은 여러분 대기만성이 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죠. 네. 전혀 아니에요. 대기만성은 뭐냐면 이거 안 입을 자. 큰 그릇은 이룰 수가 이루어지지 없다.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와요. 그러면 큰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음희성, 대방무우가 여기서 세트로 나와. 봐요.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구가 포크레인 삽질하는 건 잘 들려.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 거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근데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 건 얼마나 자전과 공전을 잘하면 낮과 밤 바뀌고 막 사계절이 바뀌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안 입을 자의 뜻이 있어 없어요? 드물 희자인데 안 입을 자와 똑같잖아요. 대방부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 이 없을 무자죠? 없을 무자잖아요. 없을 무자. 여러분 큰 네모 하늘이 모퉁이가 보여요? 없죠. 모퉁이가 안 보이죠? 큰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큰 그릇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지구를 담을 만한 그릇 한번 만들어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강의 안 했으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거야. 전혀 아니라니까.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를 늦을 만자로 알게. 물론 이게 늦을 만도 있지만 아니 볼의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건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정말 다양한 해야 될 이야기들. 그렇게 못 이룬 것과 안 이룬 것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 그럼 결과는 아니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니지 대기만성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막 그렇게 한다면 위대한 사람은 좀 늦게 성장하는 거야. 한 40살 돼서 막 관직에 올라가고 이런다는 뜻인데 큰 그릇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는 도저히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의미가 이게 똑같지 않지. 이거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라니까. 아예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라고. 되게 어려워. 어렵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소리는 큰 안 들리지. 사방은 모퉁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아까 했잖아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소리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크니까 큰 사방은 모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큰 그릇이 그냥 웬만한 그릇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룰 수가 지구를 없다. 담을 만한 그릇 하나 만들어 와. 너 죽을 때까지 만들어 와. 만들 수 있냐고. 못해.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트라니까. 그러니까 이 늦다는 뜻이 아니라고. 대꾸가 되잖아. 대꾸가. 그 이야기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 초장부터 이제 좋은 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보세요. 그 17페이지 왼쪽에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8권까지 몇 권까지 읽어보셨어요? 너무 한지 17페이지 넘게 읽었는데 17페이지 좋은 말인지 무슨 말 그렇죠. 못 찾았어요. 맞아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잠 안 올 때 읽으세요. 잠 안 올 때. 잠 잘 오니까. 인간의 삶은 덧없다 이런 말 있죠. 네. 거기 둘째 네네. 인간 삶. 맨 위에 여기 그러나 16페이지. 아니 16페이지인가요? 16페이지. 그러나 이에 불멸을 부여하는 이가 시인이고 시인은 무사 여신이 길러내는 존재다. 이런 말이 참 멋있잖아요. 인간의 삶은 여러분 인간의 삶이 저도 헛되도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그 전도서에도 나오고 불교에도 그러니까 인생 무상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에 불멸을 부여하는 이가 시인. 그 시인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인이나 이런 분들 뭐 워즈워드나 뭐 아시겠죠? 예이치나 돌아가셨어도 계속해서 남잖아요.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윤동주 예. 씨가 대단한 것 같아요. 불멸을 부여하는 이가 시인이다. 그래서 시인은 무사 여신이 길러내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 그리스 뭐 이런 시대에 보면 악기 연주도 이렇게 하는데 시라는 것들이 다 낭송이었어요. 낭송.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시가 왜 시냐? 여러분 시가 왜 시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시가 나와서. 공부는 이런 게 공부인 거예요. 아니 책을 같이 읽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은 여러분 읽어도 되고 시가 왜 시를 이렇게 쓸까요? 한자로. 이게 절사자죠. 이건 알아요? 네. 절에서 말하는 거. 절사 해인사 무슨 사 절사자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그러면 시에 이게 절사가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얼핏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절에 사는 스님의 말씀은 진실되다. 절에 사는 스님의 물론 이제 허튼 소리 하는 스님도 있는데 진실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절에 가면 여러분 여기 불교 믿으신 분 계시나? 없어요. 여긴 다 기독교. 절에도 다녔어요. 하여튼 절에 가면 뭐가 있지? 절에 가면 처마에 처음에 풍경. 풍경 소리. 어. 절에 가면 풍경 소리가 있잖아요. 네. 하여튼 뭐 저는 뭐 기독교도 믿고 뭐 다 믿는데 전 절에 잘 가요. 뭐 꼭 기독교 믿는다고 절에 안 갈 필요 없잖아요. 잡사에서 많이 갔어요. 예, 가는데 절에 이렇게 가면 이 풍경 소리 듣는 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땡땡 이렇게 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음악성인 거예요. 음악성.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는 음악성이. 예를 들어서 청산별곡에 보면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란 들어봤죠? 네네네. 그게 음악성이죠. 얄리얄리 사러리라다 하면서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음악적인 것들 또 청각적인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이야기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디세이아가 일리아스의 속편이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다음 이야기.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두 작품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아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오디세이아 읽기 전에 그 일리아스를 읽어야 되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디세이아를 읽기 위해서 꼭 일리아스를 먼저 읽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문화교양과 나오셨으니까 일리아스 오디세이는 딱 두시고 잠 안 올 때 자면 뭐 너무 불면증이 없어 불면증. 진짜 두세 장만 읽으면 그러니까 잠 오니까 불면증. 웃기더라.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쭉 이제 읽어 보시면 큰 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걸 따지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일리아드 속편이 아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호메로스는 어떤 사람이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정리하고 그곳의 구조를 부여한 시인이에요. 맞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정리해서 그 구조를 부여한 시인.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멋있는 건 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유럽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는 거. 유럽 최초의 뭐라고요? 문학 작품. 유럽 최초의 유럽 최초의 문학 작품이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니키아 문자라고 해서 이게 페니키아 문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디 소설책 같은 데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 페니키아 문자라고 써면 페니키아 문자가 뭐냐면 이 로마 글자의 기원이야. 로마 글자의 기원인데 페니키아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문서래요.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아가. 로마 글자의 기원이고 그걸 알아두시고요. 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는 긴 여행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이야기.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근데 이 책이 또 재밌는 것이 뭐냐? 이거에 재밌는 게 하여튼 여러분이 읽는 건 읽으시는데 이런 그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씩 알아두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이 작품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틀을 보면 현재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가. 자,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최초에
단 구성. 이 네 글자 뭐일까요? 자, 풀. 네. 시. 아, 플래시백 도 들어온다고. 플래시백. 영어로 이렇게 써요. 최초의 플래시백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잖아요. 영화 중에 뭐 가장 침 많이 튀는 영화가 백투더 퓨처 2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과거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가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최초의 플래시백 구성이라는 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최초의 플래시백 구성을 최초로 한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플래시백 구성은 왜 어떤 의미에서 하느냐? 왜 어떤 의미에서 할까요? 플래시백 구성 어떤 의미에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써놓으세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전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문학의 출발점.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전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문학의 출발점. 자, 무슨 최초의 뭐라고요? 플래시백 구성이다. 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이우스의 이제 모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았나요? 5분 남았나요? 네. 좀만 뭐 더.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뭐 오디세이아라고 다 오디세우스라고 할게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모험이 첫 번째는 9일간의 표류예요. 9일간의 표. 표류가 이제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드리프트란 말 써요. 표류를. 그런데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게 동양과 서양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도 아홉수란 말 쓰지 않나요? 네. 아홉수. 이 아홉수를 어디를 어쩌고저쩌고 많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비슷해. 공부해 보면 뭐 I'm on cloud nine. 나는 아주 기분 짱 좋아. 근데 우리도 구중군거를 하지 않나요? 네. 나는 9번째 층위에 구름 위에 있어. 나 짱 좋아 기분. 킹왕짱이야. 킹왕짱이야. 요즘 애들 물어보면 개 좋아 그러더라고. 개 좋아.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9번째 층위에 구름. 이게 보세요. 동양과 서양이 정말 재밌다니까요. 구중군걸. 하여튼 그러면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왜 9일간의 표류를 읽어보면 이게 9일간의 표류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사실의 세계에서 환상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의 세계에서 환상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 이 작품 물론 이제 뭐 이거 아니라도 다 여행인데 여행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행의 의미. 다 여행 이야기죠. 이거 읽어보면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니까 여행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여행은 뭐냐? 자, 이것도 이제 막 이야기할 게 많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여행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만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여행인 거야. 맞죠? 맞잖아요. 또 여행은 뭐냐?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건 그냥 필기하세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성장되는 거. 이게 또 여행이에요. 맞죠?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성장되는 거. 또 그러니까 하나 더 한다면 완성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완성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행이라는 것이. 자,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하시고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 이 로터스란 말이 또 나와. 이 로터스. 이게 이제 원래 여러분 로터스는 원래 연꽃이라는 뜻인 거 아세요? 네. 연꽃을 로터스라고 해요. 연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연꽃을 로터스라고 해요. 근데 이 연꽃이 이 작품 속으로 가면 약간 마약에 비슷해. 그렇죠. 그래서 로터스 먹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로터스 그러니까 로터스 먹는 곳 먹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먹으면 뭐 고향에 가고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과거를 잊어버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판타지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영문학 작가가 로투스 먹는 사람들이라는 걸 가지고 또 시를 써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이라는 영국의 낭만주의 작가가 있어요.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의 로투스 먹는, 이거는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눈박이 괴물이 사는 동굴 이야기가 네, 맞죠? 특히 이제 그게 영화, 이게 그림으로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약간 어찌 보면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오디세우스 모험 읽어보면 뭐 이제 제사장 마론을 구해주고 막 포도주 얻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술이 이제 한 4분의 1에 물이 4분의 3밖에 섞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또 맛있는 게 또 취하지도 않고 참 멋진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 그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야 이거? 24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페미오스와 구원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찾았어요? 24쪽 오른쪽. 잔치는 성찬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그곳에 모인 이들을 황홀경으로 이끄는 것은 시인의 노래다. 그러니까 이 황홀경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황홀경. 이거 알아야 돼.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예요. 엑스터시 맞아, 들어봤어. 엑스터시. 원래 엑스터시는 황홀경이라고 하지 무아지경이라고 해요. 무아지경. 나를 잊어버리는 경지. 무아지경. 황홀경과 똑같은 말이죠. 무아지경. 그래서 그 황홀경으로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시인답게 시인을 높이 평가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곳에 모인 사람을 황홀경으로 이끄는 것은 시인의 노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주하고, 옛날에는 시하고 음악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겪는 위험이 있어요. 오디세우스 써보세요. 오디세우스가 겪는 위험. 오디세우스가 겪는 위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겪는 위험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필기하세요. 노골적인 폭력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위험이요? 위험, 데인저. 오디세우스가 겪는 위험하다. 첫 번째가 노골적인 폭력, 두 번째가 성적인 유혹, 세 번째가 무책임의 유혹, 이런 것들이 나와요. 노골적인 폭력, 성적인 유혹, 무책임의 유혹.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로투스 먹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뭡니까, 뭘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동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망우물 제가 이야기했나요? 안 했나요? 이 망우물 하면서 이게 망우물인데, 잊을망, 근심우, 물건물, 근심을 잊게 하는 물건이다. 이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 이건 도연명이 한 이야기. 도연명 시는 들어봤죠? 네. 그럼요. 네, 그렇죠. 너무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셨는데 망우물을 안 들어보셨어요. 도연명이 한 말이 이제 망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자기는, 이 사람은 술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근심을 표현 재밌잖아요. 근심을 잊게 하는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양학을 좀 더 공부를 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도연명 같은 시인은 이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근심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는데, 아마 이 로터스라는 것이 이제 연꽃으로 등장을 했지만 이게 약간은 이런 망우물적 같은 그런 효과가 그런 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근데 실제로 보면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 할 일이 그거니까.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그래서 그이니까. 실제로 여기 이제 이 로터스가 마약이라 나오니까 과연 로터스가 막 마약적인 화학자나 뭐 이런 소리가 사람들이 막 분석을 해봤더니 전혀 마약 성분이 없대. 그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문학인들은 못하지만 화학을 하는 사람들, 너 이거 좀 해봐. 전혀 마약 성분이 안 나온대. 이 로터스 연꽃에서.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성분을 연결하면 생길지도 모르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것과 그것을 어떻게 섞어. 그래서 혼합을 이제 해.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오디세우스의 귀향, 그거 써보세요. 오디세우스의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오디세우스의 귀향인데, 내가 기억하고 타인도 나를 기억해 주는 곳에서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 내가 기억하고 타인도 나를 기억해 주는 곳에서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귀향으로 갔는데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전혀 기억을 못해. 그러면
운전은 자기 자신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이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을 갔는데 아무도 날 몰라봐. 그리고 그래서 날 오래된 사람이 좋은 거야. 뭐라고요?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 좋은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 좋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처럼 오랫동안 알아본 사람이 좋죠. 그게 이제 오디세우스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이걸 다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 맥락들을 특히 이제 보시면서 이제 좀 방법을 알려드리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뭐 38, 39쪽에 보면 에오스하고 막 설명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림들.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세요. 거기 39쪽에 좀 더 볼게요. 에오스. 새벽의 여신이다. 장밋빛 손가락에 사프란 찾았죠? 네. 빛깔의 옷을 입은 것으로 그려진다. 하면서 세계 그림도 멋있게 잘 그려졌죠? 세계를 두르며 그러는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 요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43쪽에 보면 나와요. 43쪽에. 뭐 내용은 전체로 여러분 다 아시지만 43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찾았어요? 네. 43쪽에. 내게 구원하는 젊은이들이여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가 돌아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대들이 내 결혼을 독촉한다 해도 이 피륙을 다 짤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내 이 실만 헛되이 망쳐놓지 않도록 말이오. 이건 길고 긴 고통을 안겨주는 죽음의 파멸을 안겨주는 운명이 영웅을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뭐 이야기하다가 그 밑에 이제 그래서 마지막 단락 둘째 줄에 그녀는 큼직한 옷감짜기를 반복했어. 낮에는 말이야. 밤에는 곁에다 횃불을 걸어두곤 도로 풀어 해치기를 거듭하고 이런 식으로 꼬박 3년을 들키지도 않고 계략을 써가며 아카이아인들을 믿게 했지 뭐냐. 그러다가 계절이 다가오며 네 번째 해가 왔지.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들이 또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뭐 다 뭐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는 뭐 모든 내용을 다 이 내용에서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쭉 의미의 맥락을 계속 할게. 찾아가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